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해외 변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경제 관련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0.3%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부 들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저가 매수에 열심히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형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10위권 이내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낙폭도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2.2%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3.2%, 현대차가 미국에서 리콜 관련 소식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데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2.5%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신한지주 나란히 1.4%씩 내리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1.3%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지금 세탁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출시가 점차 미뤄지면서 이게 또 LG전자 주가의 약세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나란히 상승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와 0.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2%, LG디스플레이는 3.8%, KT가 4.3%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0.7% 내리고 있고요. LG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두산중공업 나란히 1%대 낙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삼성물산, 삼성화재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NHN이 현재 1.1%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1%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1.4% 하락하고 있고요. S-오일이 3.8%, 삼성중공업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2.6% 급락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티프 신소재가 1.3%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스는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용과 다음, CJU 쇼핑, 태광, 차바이오엔이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KDC가 2.6% 급등하면서 최근 들어서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2.6% 급등하면서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0.1% 내리면서 장 종료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양혜선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코스닥 쪽이 조금 살아나는 듯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후반부에 반짝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의 매도세 속에서 오늘 1610선을 오르내렸습니다.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16.07포인트 하락하는 1612.83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3포인트 상승하는 514.03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새벽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내림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후 기관 투자가의 매매 기조에 따라 지수는 장중 1610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기간이 제한적인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재차 1610선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기간의 사자세 속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 1510선을 넘어서 현재는 1514.0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을 반전한 모습인데요. 이 기간이 소폭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제외하고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어 오름세를 크게 강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1%대 낙폭에서 그래도 비교적 이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0.9% 하락하면서 마감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전환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동반 매도세 속에 가담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7일 만에 팔자로 도라를 섰는데요. 외국인이 장 초반 속폭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매도로 돌아선 뒤 그 매도폭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부터 매수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1,446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매도의 폭을 늘려서 현재 1,951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장중 내내 소폭의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고요. 현재 마무리는 457억 원가량 소폭의 매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쪽 최근 들어서 이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한다고 어제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개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때 매물이 조금 쏟아졌고 이 매물을 기관에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정리됐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41억 원가량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개인은 매수세를 줄였습니다. 차익 매물 실현로 나중에 장 마감에 매수세를 조금 덜어냈고요. 현재는 26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그 매도물을 개인의 매도물을 받아냈는데요. 기관이 59억 원가량 매수한 모습입니다. 네, 동시호가 때 프로그램 쪽에서 한 400억 원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이 차익거래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왔지만 비차익거래에서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종료 시점에서는 한 1,400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한 것으로 현재 상황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한 3%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의 큰 특징이라고 보자면 중소형주는 강세였던 반면에 이에 반면 대형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대형주는 1.18%가량 하락한 가운데 중형주 소형주는 0.05%, 0.07%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폭의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종이목재가 0.6%가량 오르고요. 증권업종도 0.62%가량 올랐습니다. 운수창고도 0.44% 소폭 오른 반면에 의약품과 화학도 0.3%가량 올랐습니다. 섬유회복도 0.38%가량 올라갔고요. 기계도 0.1%가량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2.71%가량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철강금속도 2.23%가량 하락을 했고요. 전기전자도 오늘 1.96%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운수장비도 1.2%, 전기값도 1.2%가량 하락을 했고요. 은행업종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전거를 뽑아봤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오늘 전기자전거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A모션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행정안전기획부는 자전거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편 A모션은 지난해 7월 신규 사업으로 자전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또 전시 사업과 정보통신 사업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참 좋은 레저도 오늘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뽑아봤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도 오늘 강세였는데요. 조만간 정부가 신개념 의료 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것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스스페이스가 6.26%가량 상승을 했고요. 오늘 비트컴퓨터 3.0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유비케어도 6.7%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주항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것에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퍼스텍이 14.89% 상향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사업체에서 위성발전체를 포함한 우주 분야에 연구개발기를 투자한 경우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의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빅텍도 상한가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양 ENG도 9% 넘는 상승폭이고요. 한양 디지텍과 비추로테크 모두 3%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네, 이 밖에도 철도,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 몇몇 종목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밖에도 더 있죠?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한가, 제한포까지 오른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원전선이 주식과 액면가의 기존 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키로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남전자도 액면 분할 결정에 대원전선과 나란히 가격 제한포까지 올랐습니다. 또 방산업체인 퍼스텍이 아랍에미리트의 군 참모총장 방한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 모습이고요. 또 퍼스텍을 비롯해서 비텍, 한양디지텍, 비추로테크 등이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조선선제도 재상장 이후에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의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부실 자회사 정리로 인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게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좀 살아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한데 아시아 지역 증시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방금 말씀했던 듯이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오전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소비지표 악화 소식에 오늘 오전장은 1.8%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만과 홍콩 증시 역시 중국의 증시 영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 속에 그 연일 하락했던 중국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전거래일보다 1.82% 하락하며 오전 거래를 마쳤고요. 엔고에 대한 경계심과 또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소비니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중국 정부의 추가 긴축 정책에 대한 이 경계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인대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으면서 현재 0.48%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생지수는 0.8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홍콩 H지수도 1.5%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아시아 증시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지수도 오늘 0.8% 하락하고 있고요. 호주 지수도 1.3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 증시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환율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8원 70전 오른 1157원에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세 출발을 하다가 장중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환율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시장 1160원 선에서 내고 저항에 밀리면서 1150원 중후반대에서 상승폭을 조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진 소식으로 이 국내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흐름에 좌우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1160원 선에서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향후 추가 상승이 막힐 경우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 소비자 신뢰지수 악화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속에 전일 대비 8.7원 오른 1157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 내고 물량으로 저점 1153원까지 내렸으나 이후 역외 매수 증시 낙폭 확대로 환율은 1159원 고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고에 밀리면서 또다시 115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월말 내고 시즌으로 상단 저항이 만만치 않은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환율이 현 수준 1150원 후반에서 마감할 것이라는 의견이랑 또 1150원 초반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환율은 현재 승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4원 90전 오른 채 마감되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153원 20전에 마감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하락했습니다. 좀 부진한 흐름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현재 0.9% 정도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612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0.03% 올랐습니다. 5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가 조금씩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변수에 자꾸 휘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어떤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또 하락세를 보이며 161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비심리 충격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부담을 느끼며 약세로 출발해 한때는 1610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4자세로 시작했던 외국인은 일찌감치 매도로 전환하며 장중 내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지수는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07포인트 하락한 1612.83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약세로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와 함께 상승 반전에 성공해 어제보다 0.14포인트 오른 514.04로 오늘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대형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LG 관련주들, 그러니까 LG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락장을 또 연출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업종별 현황 어땠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부진했던 대형 IT주들은 오늘도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5,000원 하락한 75만 2천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LG전자는 3.5% 하락했고 LG디스플레이는 3.83%나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S-오일은 정유업의 수익성 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모처럼 만에 크게 올라 5만 5천 원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대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주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주식 분할 결정 소식에 아남전자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부진했지만 메가스터디와 SK브로드밴드, 코미팜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국정보통신이 부실 자회사 정리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경제 관련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제 관련 지표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세계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도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충격의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며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를 희석시키며 주가를 하락시켰는데요.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46을 기록하며 전월 56.5에서 큰 폭 하락했습니다. FDIC는 지난 4분기 문제 은행 수가 27% 증가한 702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은행들이 여전히 대출 포트폴리오 악화로 고전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이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 하락 3.1% 하락한 점도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향후 미국의 출구 전략 진행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가 남아있는 주요 지표들 1월 신규 주택 매매와 1월 내구재 주문,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월 주택가격지수, 1월 기존 주택 매매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내일 우리 시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 쪽이 그나마 선전을 해줬는데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1600선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규제는 상업은행의 대출 정상화와 향후 버블 발생에 대한 사전 차단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부동산 버블의 사전 차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유럽발 소버린 리스크는 장기 경기 침체 결과로 경기가 침체에서 회복세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있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 불가피한 성장의 진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과 또 더블립, 또 잠재된 금융 부실 등이 상존하고 있어 정상화 과정까지의 파열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에 코스피 지수 고점을 18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제한된 지수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섹터별 흐름을 보면 업황 개선이 이어지는 철강과 화학 등의 섹터와 또 턴어라운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섹터는 조선과 해운인데요. 이들 주가 흐름이 강한 것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주도주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월쯤에 185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1,000명 줄어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29세 산모의 출생아가 15만 6천 명으로 1만 3천 명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30대 초반 산모가 43.4%로 가장 많아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산 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에 1.19명보다 줄었고 출생아 중 첫 아이는 12,000명 줄어든 23만 명으로 총 출생 감소의 57.8%를 차지했습니다.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의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신규 긴급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번 주부터 채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아시아나에 1,2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금호석유화학에 600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3,500만 달러의 기한부 어음 신용장을 개설하는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얻을 계획입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4달 초쯤 이번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는 3월부터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초단위 요금 체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 고객들은 음성통화 시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초단위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들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 1,680억 원, 내년에는 2,01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제도는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 유무선 대체 서비스인 T존 등에도 일괄 적용되며 정액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초단위 차감 방식이 활용됩니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미국에서 소렌토 R 등 신차를 앞세우고 공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섭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은 2010년 미국 시장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15% 많은 34만 7천 대로 제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0%가량 판매를 늘린 기아차는 올해 소렌토 R과 스포티지 R, 로체 후속 모델을 통해 신차 돌풍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또 미국 내 생산 기지인 조지아 공장을 본격 가동해 보다 안정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갖추는 한편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 시선이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입으로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회 증언에 나선다고 하는데 버냉키가 관련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